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알고리즘 수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숫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문제에서 원하는 계산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에서 100까지 합계 구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통해서 1부터 100까지의 합계 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문제를 보니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완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만드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살펴보면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되고 해서 나중에 100까지 가는데 이 숫자열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느냐면 규칙적으로 1씩 더해지고 있죠. 1에다 1을 더하면 2가 되고 또 거기에다 1을 더해서 3이 되고 거기에다 1을 더해서 4가 되고 거기에다 1을 더해서 5가 되고 형태로 해서 규칙적으로 1씩 플러스 1을 해서 숫자열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숫자열이 변할 때는 우리가 임의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숫자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규칙적으로 일씩 증가하잖아요. 일씩. 그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숫자열은 임의의 변수, 뭐 i가 됐던 j가 됐던 k가 됐던 m이 됐던 임의의 변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라는 변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자, i라는 변수에다 플러스 1을 해서, 자, 항상 이러한 수식이 있으면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호,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값이 먼저 식이 연산이 돼서 그 값이 좌측으로 대입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i에 플러스 1을 해서 그 값을 다시 i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i가 1이 되게 하려면 이 처음에 여기에다 하나를 더해서 1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이 i 값을 처음에 i 값을 초기 값으로 얼마로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1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2가 됐죠. 2에다 하나를 더해서 3이 됐고 3에다 하나를 더해서 4가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1도 어떤 수에서 규칙적으로 어떤 수에서 플러스 1을 해야 이 1이 되느냐 이거죠. 다른 애들은 규칙적으로 1씩 변하고 하니까 이 1도 처음에 이 1도 어떤 수에서 플러스 1을 해야 1이 되냐 이거죠. 얼마에서? 0에서. 그죠? 그래서 이 변수의 초기 값을 0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i가 0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식에서 i에다 1을 더하면, 여기서 i는 0이니까 0에다 1을 더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i가 1이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우측이 먼저 계산이 돼서 좌측으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i는 i 플러스 1을 하면, 자, 여기서 i는 우측에서 여기에서의 이 i는 얼마예요? 그 전에 i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래서 1에다가 또 1을 더해서 그 값을 좌측 i에다 넣는 거예요. 똑같은 i인데 이건 하기 전, 요거는 연산한 뒤, 이런 거죠. 알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i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i는 i 플러스 1이라면, 자, 여기서 i는 얼마예요? 그 전에 i 2죠. 2에다 하나를 더하니까 여기 i, 왼쪽에 있는 이 i는 3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i는 i 플러스 1을 하면, 자, 그 전에 여기가 99까지 왔다. 그랬을 때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 i는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측의 식이 먼저 계산이 돼서 좌측으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등호의 의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입의 의미, 저장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항상 우측의 값을 연산을 해서 그걸 좌측에 대입을 해라, 이런 의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합계를 구한다.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자, 1에서 100까지의 숫자들을 합계를 구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합계가 구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지금. 1에서 100까지 구하면 합을 구하면 505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은 또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요거 1부터 100까지 가는 거 요거는 이렇게 앞에서 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계속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합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합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합을 구하는 변수를 썸이라고 할게요, 썸이라고 한다면, 이 썸에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썸에다가 그 i를, 이 만들어진 숫자가 i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i를 썸에다 계속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썸의 값에다 i를 더해서 새로운 썸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항상 우측이 먼저 계산이 돼서 좌측에 대비되게 하는 겁니다. 저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썸에 대한 초기값을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 바구니에 공을 계속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계속해서 공을 그래서 나중에 이 바구니에 공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으려면 이 바구니에 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썸이라는 변수에 이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썸에다 이렇게 더해줄 거란 말이에요. 썸에다. 그러려면 이 썸 합계 구하는 이 변수의 초기값은 0으로 둬야만 이 썸에 누적시킨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썸의 초기값을 이렇게 계속해서 썸에 i를 누적하게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이 썸에 얼마가 최종적으로 누적이 되었는지 알으려면 이 썸의 초기값을 0으로 이렇게 줘야 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i를 매번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 i를 썸에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i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씩 증가된 i.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2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또 썸에 또 누적을 시켜줘요. 이렇게 썸에. 그래서 새로운 썸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그것을 또 썸에 이렇게 또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i를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그 i 값을 썸과 더해서 썸에 몇이 누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i를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서 기존에 있던 썸, 자, 여기는 이제 썸의 값이고 기존에 있던 썸과 i와 더해서 새로운 썸의 값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자, 요거는 i고요. 그 다음에 그 썸과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새로운 i와 더해서 또 새로운 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기존에 있던 썸과 i를 더해서 새로운 썸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는 1부터 100까지 하나씩 규칙적으로 증가되는 그 숫자열을 나타낸 거고, 그렇게 하나씩 증가될 때마다 썸에 누적하는 과정의 시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썸에 i를 더해서 새로운 썸을 만들어라, 이거죠. 새로운 썸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또 이렇게 썸을 하나 증가시켜서 i를 하나 증가시켜서 기존에 있던 썸과 i를 더해서 새로운 썸의 값이 되도록 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읽어보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변수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사용될 변수에 대해서 알려줬네요. i는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변하는 그 변수를 i로 지금 사용한 거고, 썸은 각 항이 누적이 되는 합계 구하는, 문제가 지금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기억하기 위한 변수를 썸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 원리는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 i는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한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1부터 2, 3, 4 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100씩 가죠. 이렇게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하게 하기 위한 식을 우리는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이 될 때까지. 알았죠? 자, 그래서 그 식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각 항의 i가 누적되어 저장이 되는 변수 썸은 i만큼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i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이 i 값을 썸에 누적하기 위한 식은, 자, 썸은 썸 플러스 i 해서 이 썸과 기존에 했던 썸과 i를 더해서 새로운 썸이 되게 하는, 누적되게 하는 그런 과정의 식도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하는 식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요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썸의 값에다 i를 더해서 새로운 썸의 값이 되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순서대로 표현하는지 그거를 제가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요 과정을 지금 앞에서 봤죠? 1부터 해서 1, 2, 3 해서 쭉 해서 100까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변하는 i 값을 썸에다 누적해 가는 과정. 요거 보여드렸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시작해서 먼저 i와 썸에 대한 초기값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i는 0, 썸은 0. 처음에 여기가 1이 되게 하려면 어떤 수에다 1을 더해서 1이 되게 해야 되냐? 0에다가. 그래서 i의 초기값이 0이 된 거고, 이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적된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얼만가를 알아보려면 그 전에 이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썸의 초기값도 역시 0이 된 거죠. 그래서 0에다가 여기서 i가 1이니까 0에다 1을 더해서 썸의 값이 일단은 1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썸의 초기값이 0이 된 거죠. 그래서 i는 0, 썸은 0이라고 이렇게 변수의 초기값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i는 i 플러스 1 하게 되면 i가 0이었기 때문에 0에다 1을 더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썸도 0이었기 때문에 0에다가 여기서 i는 얼마예요? 여기 위에서 금방 1로 만들었으니까 0 더하기 1이 된 거죠. 0 더하기 1. 그래서 썸도 일단 1이 되게 한 거죠. 항상 알고리즘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합니다. 알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제 1에 대한 것을 썸에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i를. 그리고 또 썸에 이렇게 누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를 하나 더해서 여기서 i는 얼마예요? 그 전에 i가 1이었기 때문에 1에다 1을 더하니까 여기서는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썸은 썸 플러스 i를 하게 되면 여기서 썸은 얼마예요? 여기서 앞에서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여기 i가 2가 됐잖아요. 금방 위에서.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과정까지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i를 또 하나 증가시켜서 이 과정을 또 반복해 주는 거죠. i를 또 하나 증가시켜서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여기 3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를 하게 되면 여기서 썸이 3이었으니까 3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여기서는 6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i가 100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썸에다 누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썸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쭉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쓴다면 쓰면 쓰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전체 알고리즘 중에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반복이 되나요? 어느 부분이 반복이 되냐면 지금 i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i 값을 썸에다 누적하고 하는 이 두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변수에 대한 초기값 주고 나중에 출력하고 하는 거 요거는 반복이 안 돼요. 그죠? i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i 값을 썸에 누적하고 하는 거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이 변함없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되게 하는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교재처럼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시작해서 i의 초기값 주고요. 썸의 초기값 주고요.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을 해요. 그 다음에 그 i를 썸에 누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봐요. 이제 조건기호예요. 이게 조건기호. 말은 뭐? 그래서 i가 100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자, 지금 현재 i가 처음에 초기값이 0이었는데 하나를 더해서 1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요. i는 1인데 1이 100보다 작냐?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yes.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i는 i 플러스 1하면 이 과정이 아까 그 전에 1이었으니까 1에다가 1을 더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반복이 되었을 때 이 식을 만나면 똑같아요. 그 전에 i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값을 더해서 새로운 i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식을 만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게 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i가 또 100보다 작냐? 그래, 그러면 또 반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i를 썸에 누적하고요. 그 다음에 또 i가 100보다 작냐? 그래? 그러면 또 반복이 되게 하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99가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i에서 99를 썸에 누적을 하고 새로운 합계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i는 99입니다. 99가 100보다 작냐? 그렇지.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yes 조건을 만족하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i는 i 플러스 1하면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i를 하게 되면 i가 100이니까 100에 대한 내용이 썸에 누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i가 100이니까 100이 100보다 작냐 이 얘기죠. 어때요? 조건을 만족해요? 아니죠. 같죠. 그러니까 이 작냐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같잖아요. 어떻든 이 내용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썸값 출력하면 그러면 결국 어때요? 아까 마지막에 100이었을 때 i가 100이었을 때 그 내용이 썸에 누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계가 구해진 거죠. 어때? 이해되세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쭉 나열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i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썸에 누적하고 i 하나 증가시키고 썸에 누적하고 i 하나 증가시키고 썸에 누적하고 이렇게 쭉 쓸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한 번만 표현하게 하면서 이거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조건기호.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반복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끝내게 한다든지 해서 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1부터 100까지의 합계 구하는 그런 순서도예요. 어때? 이해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분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자, 요거 자체가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반복이 될 때마다 이 i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지금까지 봤던 기본 내용,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 내용을 약간 이제 응용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100까지 증가하는 변수를 i라고 해서 i의 초기값을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i에 대한 합계 구하기 위한 변수를 썸으로 해서 썸에 대한 초기값도 이렇게 0으로 줬어요. 그래서 i를 이렇게 계속해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i를 계속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i를 썸에다 누적하는, 썸에 더해주는 그 과정도 역시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 순서도를 보면 자, 시작해서 i의 초기값 0으로 주고 썸의 초기값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썸은 썸 플러스 i를 해서 i가 1로 변한 그 i 값을 썸에 누적을 해서 새로운 썸의 값을 만든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 과정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쓸 것이 아니라 이 조건 기호에 의해서 반복이 되게 하게 또는 종료되게 하게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를 보니까
i는 뭐냐라고 했네요. 그죠? 자, 앞에서 봤던 이 조건기호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는 앞에서 언제 반복이 되게 했는지, 언제 반복이 되게 하지 않았는지, 요것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앞에 문제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i는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그 i를 썸에다 누적하고 하는 거, 요거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i가 100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i를 하나 만들고 1 증가시켜주고 그 i를 썸에 누적하고 그 다음에 i가 뭐냐라고 해서 아니면 반복이 되게 하네요. 이제 알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i가 1부터 해서 2, 3, 4에서 언제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100까지 가야 되죠? 100까지. 그래서 i가 10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더해주고 썸에 누적하고 i를 또 더해주고 썸에 누적하고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i가 10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i가 100이면 100까지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썸을 출력하고 끝내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항상. 자, 앞에서 디버깅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분들 배점이 50점이니까 꼭 디버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버깅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쭉 해서 예를 들어서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99가 됐다. 그러면 99를 썸에다 누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i가 100이냐 하는데 i가 지금 99잖아요. 그러니까 i가 100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노일 때 반복하라고 했죠. 노일 때. 그죠? 자, 그러면 또 i를 하나 더하면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에 대한 사항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00까지 썸에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가 100이냐? 그러면 100이네. 그러면 더 반복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100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가 100이다 그러면 yes 그러면 썸값 출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종료하는 겁니다. 자, 앞에 문제와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 문제와 자, 초기값 주는 거, 그 다음에 썸값, 초기값,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i를 썸에다 누적하고 하는 거 어때요? 같죠? 다른 건 뭐냐면 자, 요 조건기호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앞에서는 yes일 때 반복이 됐는데 지금 본 문제는 no일 때 반복한다라는 거. 요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고리즘은 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알았어요? 외운다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언제 이렇게 쓰고 언제 이렇게 쓰냐 이런 규칙도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 순서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면 외울 수가 없고 이 알고리즘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풀이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도 똑같은 문제인데 1부터 100까지의 합계 구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된 순서도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주의할 건 요겁니다. i에 대한 초기값이 1로 주어졌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앞에서는 i의 초기값을 0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초기값이 1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값이 항상 또 0이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마다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것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i의 초기값이 이렇게 1로 주어졌는데 i의 초기값이 1로 주어지고 그 밑에서 i는 i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순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숫자는 2가 되는 거죠. 2. 그죠? 그리고 그 2를 썸에 이렇게 누적을 한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순서도 여기에서
i의 초기값이 이렇게 1로 주어지고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그 i 1을 여기다 이렇게 더했는데 그러니까 요것부터 더했는데 그러면 이 숫자 1은 썸에 누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문제에 맞게 1부터 100까지 합계값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1부터 100까지 실질적으로 이 순서도에서 이 썸에 더해진 것은 i의 초기값이 1이었기 때문에 1에다가 1을 더한 2부터 썸에 더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합계와 같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1을 아예 썸에 더해진 것처럼 썸의 초기값을 1로 준 겁니다.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의 초기값이 또 항상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변수의 초기값, 조건 이런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 출제 유형에 따라서,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썸의 초기값이 왜 0이 아니고 1이 되었는지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i가 초기값이 1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여기가 2야. 그러면 썸에 더해지는 값은 이 2부터 두 번째 숫자부터 썸에 더해지고 있잖아요. 썸에. 두 번째부터.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1도 더한 것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썸의 초기값을 1을 더한 것처럼 1로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죠? 그렇게 해서 과정을 반복해요. 언제까지? 이 i가 100이 될 때까지요. 알았어요? 그래서 i가 100이 되면 썸에 이제 더해주고 끝내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yes일 때 반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i가 뭐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일단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조건에 대한 부분에 괄호가 들어간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그러면 이 조건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방법은 일단 규칙적으로 어떤 변수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가 최종적으로 몇 가지 가야 되는지 그 최종적인 숫자를 여기다 써보세요. 여기가 100이다. 그러면 100. 예를 10이다. 그러면 10. 그리고 따져봐요. 쓰고 끝내지 말고 꼭 반드시 무조건 꼭 따져보세요. 디버깅 해보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쓴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100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단 100이라고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쭉 반복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제가 확인하는 요 방법도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어떻게 제가 확인하는지. 반복을 했어요. 쭉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98까지 i가 됐다.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i 하면 98을 썸에 누적한 거고요. 지금 i가 98이죠. 그러니까 100보다 작죠? 그럼 또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99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99를 썸에 더해진 거고 i가 여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작죠? 그럼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0의 값을 누적을 한 거죠. 100의 값을 누적을 한 거고 우리가 여기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i가 지금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하고 같은데 작냐?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끝내. 그럼 어때요? 내가 여기다 썼던 이 1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순서도는. 똑같은 문제들에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이제 간략형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간략형으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박스를 그려서 표현을 해요. 박스를 그려서. 그래서 박스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상단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변수의 초기값, 최종값, 그 다음에 증가하거나 감소될 양을 써줘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초기값, 그 다음에 최종치, 증가값 또는 감소값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동안 이 내용을 반복해라. 그래서 그 밑에는 반복될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똑같은 문제를, 자,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간략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썸의 합계 구할 변수, 썸은 0이라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i와 썸.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사항 중에서 여기 상단의 변수에 대한 초기값, 최종치, 증가치를 이렇게 쓰는데 초기값, 최종치는 뭐 어떤 변수든 다 있지만 증가값을 규칙적으로 증가값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또는 감소값을 쓰기 때문에 여기가 i고 여기가 썸이단 말이에요. 그죠? 썸. 그랬을 때 요거는 규칙적으로 일식 똑같이. 근데 요거는 규칙적이진 않잖아요. 여기는 2 더해졌고 여기는 3 더해졌고 여기는 4 더해졌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증가되는 값은 아니잖아요. 이게 i는 규칙적으로 일씩 더해지고 있잖아요. 일씩.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수에 대해서만 여기다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i는 어디서부터? 자, 1부터 가야 되죠. 1부터 그래서 1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일단 여기가 100까지잖아요. 100까지. 최종치잖아요. 이게 최종치를 써준 거예요. 초기치, 최종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씩? 플러스 1. 이게 1씩 더해져라 이거죠. 만약에 1씩 감소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증가값이 1인 경우는 얘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변수에 대한 초기값, 최종치, 증가치 세 가지 사항을 쓰는데 이 증가값이 1인 경우는 생략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i는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하라.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거,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여기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냐?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i에 대한 초기값 줄 필요 없죠. 그럼 남는 부분이 있어요. 뭐? 썸은 0.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썸은 0이라고 하는 거 이건 반복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반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이 되지 않게 바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하는 거 요건 반복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동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있어요. 반복될 내용. 실질적으로 반복될 내용. 자, 그러면 이 반복형 순서도의 의미가 i가 1일 때 그 값을 썸에 더해줘라.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i가 2일 때 또 썸에 더해줘라. 또 하나 더해서 i가 3일 때 더해줘라. 또 하나 더해서 i가 4일 때 더해줘.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i가 10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 순서도와 그 다음에 간략형으로 나타나는 이 순서도 의미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다만 이 구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변수에 대한 사항, 자, 처음에 초기값, 최종치, 증가치를 또는 감소값을 써줘요. 그리고 그 아래 반복될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이 값에서 여기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동안 이 내용을 반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하는 이 식만 이 반복되는 부분, 이 영역에 들어간 이유는 자, i를 하나씩 더해줘라. 요거가 가지고 있고 의미가 그 다음에 100까지 가라 라고 하는 거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i에 대한 초기값 줄 필요 없고요. 그렇죠? 1부터라고 딱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하고 요건데 요거는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썸을 출력해 준 겁니다.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요거 잘 파악해 주시라 이거죠. 아셨죠? 자, 이어서 응용 두 번째 문제예요. 응용 두 번째 문제는 자, 요와 같은 숫자열들의 합계를 구하는 마찬가지로 합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 숫자열들을 확인해 보면 자, 어떻게 변하는지. 자, 보면 숫자들이 우리가 더해야 할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1씩 더해지는 게 아니라 2씩 더해지고 있죠. 규칙적으로. 그죠? 2에다 1을 더해서 4를 만들고 거기에다 1을 더해서 6을 만들고 거기에다 6에다 1을 더해서 8을 만들고 거기에다 1을 더해서 10을 만들고 해서 마찬가지로 98에다 1을 더해서 100을 만들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숫자열들을 합계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합이 구해지게. 똑같아요.
자, 2를 더해서 그 값을 기존에 있던 썸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썸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썸 값과 얘를 더해서 새로운 썸을 만들고, 요거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i를 또 1을 증가시켜서 기존에 있던 썸과 이렇게 더해서 또 새로운 합계값을 만들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다만, i가, 여기를 i라고 한다면 i가 어떻게 2씩 변한다라는 것 뿐이죠. 맞죠? 자, 그래서 i의 초기값 0으로 주고, 썸에 대한 초기값도 0으로 주고, 이 초기값도 항상 0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외우려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했는데, 일단, i의 초기값이 0으로 주었을 때, 이렇게 2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에다가 1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2를 더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2씩 더해지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i는 기존에 있던 i에다 1을 더해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i가 0이었으니까 0에다 1을 더해서 새로운 i, 2가 되고 그 i를 썸에 누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100보다 작냐? 그렇죠. i가 2니까. 그러면 yes, 그러니까 또 반복이 돼요. 그러면 i는 i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만다면 기존에 2였으니까 2 더하기 2를 하면 여기가 4가 되게 하는 거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 하게 되면 여기 썸에 그 전에 2가 있었는데 이 i가 지금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가 100보다 작냐? 그렇죠. 그러면 또 돌아가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약간 응용해서, 정말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드라고 하는 이게 함수예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순서도를 구성을 하는 건데, 일단 모드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모드라는 함수는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나누기 연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구해주는 나머지 나누기를 하고 나면 몫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를 모드 함수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모드 5,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5를 그러니까 앞에 거를 뒤에 것으로 나눈 다음에 나누기 연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주게 한다고요. 그러면 5를 2로 나누면 몫은 2고요. 목. 그죠? 몫은 2지만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을 넣는 거라고요. 이 1. 알겠어요? 자, 모드라고 하는 함수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옆에 여기 간단히 써두세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알겠죠? 그래서 모드 가로 열고 5,2 하게 되면 5를 2로 나눈 다음에 몫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해주게 하는 함수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모드 함수의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모드 함수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는 뭐 5, 모드, 뭐 2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하나, 이렇게 표현 하나 의미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숫자를 뒤에 숫자로 나눈 다음에 몫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드 함수를 지금 이용을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i의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지금 이게 지금 말하자면 2, 4, 6, 8, 10에서 100까지 가는 이 숫자 열들을 합계 구해주는 문제를 다른 형태로 지금 풀어본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i의 초기값이 0, 썸의 초기값이 0. 자,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지금 우리 문제는 2씩 이렇게 2씩 증가하는데 근데 여기는 1씩 증가하게 해놨네요. 그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i를 2로 나눠. 그죠? i를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뭐이면 yes이면 i를 썸에 누적하네요. 아니면 i를 2로 나눴을 때 여기서 이 5번 값이 아니면 더하는 과정을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요. 보세요. 자, i는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마다 이 모드 연산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에 의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는 1이에요. 자, 1 나누기 1을 하면 몫은 0이지만 나머지가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i는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매번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들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나머지들을. 알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처럼 이런 숫자들만 더해지게 하려면 언제 지금 우리가 더해야 할 숫자는 얘네,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봤더니 나머지가 전부 다 뭐더라는 거죠? 0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갈 때마다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인 것들만 나머지가 이렇게 0인 것들 나머지가 이렇게 0인 거 요런 것들만 썸에 누적하면 똑같은 문제의 의미가 되겠더라 이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이렇게 그 값을 2로 나누어서 그 값이 뭐이면 0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그래? 그러면 썸에 i를 더해줘라. 이렇게 나머지가 0인 것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짝수네요. 짝수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수든지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밖에 안 나와요. 어떤 수든지. 그죠? 그랬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는 홀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건 짝수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때요? 이 문제의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i는 계속해서 일씩만 증가시켜 가는 겁니다. 일씩만.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일씩 증가되는 숫자들을 2로 나누어요. 그래서 모두 함수에 의해서 나머지를 확인을 해봐. 그래서 나머지가 0이냐? 즉 짝수냐? 그러면 그때 썸에다 더해지게 하라 이거죠. 아니면 건너뛰고요.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1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건너뛰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 조건식에 의해서 썸에 더해지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똑같은 의미의 합계가 구해지겠더라 이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요와 관련돼서 기존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제시된 그림은 배열에,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배열에 입력된 10개의 정수 중에서, 그러니까 배열에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10개의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대요. 배열에. 자, 그래서 그 숫자 중에서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순서도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그림의 괄호 안에 알맞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마크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처리 내용을 보니까 H는 인덱스 변수, 배열의 첨자,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변수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레이 1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그러니까 요 내용은, 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의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여러 개를 쭉 연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이 여러 개의 자료를 같이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사용하는 연속적인 기억 공간, 이걸 배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쭉 해서 10개의 기억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배열 변수,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 여기 10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러한 똑같은 기억 공간이 10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even CNT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짝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고, add CNT, 요거는 이제 홀수의 개수.
그 다음에 REM이라고 하는 거, 요건 나머지 변수다.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열, 여기 보면 array 10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연속적인 기억 공간, 이게 하나하나가 기억 공간이에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기억 공간입니다. 하나하나가 기억 공간인데, 동일한 구조의, 동일한 형태의 내용을 쭉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나타내는 거, 이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이라고 했다 그러면 array 10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1번지부터 해서 10개의 기억 공간, 10개의 기억 공간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배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10번지까지 이렇게 나타낸 거고, 여기에 어떤 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들어가져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어떤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정수의 홀수, 짝수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든지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있잖아요. 0 아니면 1이 나와요. 어떤 수든지. 자,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에요.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에요. 뭐 100을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에요.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든지 간에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 나와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은 짝수를, 나머지가 1인 것들은 홀수를 의미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는 나머지가 1인 거, 이건 홀수, 나머지가 0인 거, 이런 건 짝수,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수의 홀수, 짝수 구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든지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이렇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배열의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일단 20 처음에 요거를 2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확인해서 이렇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짝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알았죠? 자, 이 과정을 배열 형태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array 1번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array 1번지, 20이라고 하는 값이 array 1번지에 있었으니까 그 1번지의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2로 나눠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요거는 요거는 array 두 번째, 31은 array 세 번째, 그다음에 10은 array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배열을 이용하는 수식은 이렇게 배열의 위치, array 첫 번째 값을 2로 나눠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은 이제 array 두 번째 값을 2로 나눠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배열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rray 10번째 값을 2로 나눠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배열의 위치를 써주고 그 값을 2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살펴보면, 자, 시작해서, 자, 요렇게 잡아주어. 요렇게 지금 적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1이라고 주었는데, 문제에서 이 h는 뭐예요? 인덱스. 배열의 첨자란 말이에요. 첨자라고 하는 거 뭐냐면, 배열에 보면 요거 위치를 나타내는 거, 요거 숫자, 요거. 이게 첨자예요, 요거에. 알겠죠? 요게 첨자. 자, 그래서 그 첨자로 쓰일 h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입은, 자, 요건 짝수라고 했고요. 짝수. 그 다음에 요건 홀수 개수. 그래서 각각 0으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REM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기억하는 변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REM은 해서 REM에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식은, 우측에 있는 이 식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를 구해서 그거를 REM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드라고 하는 거, 요거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rray 첫 번째 것을 2로 나눠봐야 되죠?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2로 나눈다고 2로.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레이,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어레이 첫 번째 것을, 그 다음에 모두 여기에 들어가는 거 2, 이렇게. 알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어레이 첫 번째 거를 모드 2, 이렇게도 쓰지만, 자, 모드, 그 다음에 어레이 첫 번째, 컴마 2 이런 식으로도 써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드가 가운데 있느냐, 앞에 있느냐, 요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뭐가 0이면, 자, 이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yes일 때, no일 때. 그래서 yes일 때 이 경우는 입은, 즉,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곳에 1을 더해주네요. 그러니까, 숫자를 구해주고, 홀수의 숫자, 짝수의 숫자, 홀수의 숫자, 여기 이 변수에다, 이 yes이면, 이 조건이 yes이면, 여기에다 플러스 1을 하래요. no이면 여기다 1을 하고요. 알았죠? 그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즉, 짝수란 얘기죠. 짝수를 세주는 변수에 2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짝수였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오게 하면 되고, 홀수일 때는 이쪽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뭐일 때, 뭐가 0이면 짝수예요. 뭐가 0이면, 나머지가 0이면, 즉, 그래서 여기서 구했는 이 REM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REM이 0이냐? 그래서 REM이 0이면 yes 그러면 even count에다가 1을 더해줘라.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홀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홀수 어떤 수든지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 즉 짝수 아니면 홀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REM이 0이면 짝수에 더해주고 1을 더해주고 숫자 세워주는 거 1, 2, 3, 4, 5에서 숫자 세워주는 거 역시 어때요? 1씩 더 증가하잖아요. 1씩 세워주는 카운트 역시 그죠? 우리가 숫자 셀 때 1, 4, 5, 7 이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세워주는 숫자도 1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even 카운트에다 1을 더해주게 하는 거고 그러면 노일 때는 홀수란 얘기니까 그러면 홀수 똑같이 여기를 보고 쓰시면 돼요. 다만 이제 add count CNT에다 더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even count에 1을 더했던 add count에 1을 더했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 이 5번 H는 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 H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배열의 첨자 요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요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 첨자들도 어떻게 돼요?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이렇게 어때요? 변하게 돼야 되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해요? 1씩 더해지고 있잖아요. 첨자. 그죠? 그러면 이렇게 1씩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이 될 때마다 이 H에 1씩 더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조건 사항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 첫 번째 걸 했으니까 일단 10번째까지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기 위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레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와서 요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죠. 이걸 가져와서 또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0인지 확인을 해서 0이다 그러면 even 카운트에 지금 같은 경우 15잖아요. 두 번째가 그러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add count 여기에 더해지게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거 가게 해야 되죠.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H를 하나 증가시키는데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어때요? 반복이 될 때마다 아까는 1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2고 그 다음은 3이고 4고 이렇게 변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될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거 H가 그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H가. 알았어요? 요걸 그리고 배열의 첨자로 쓰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요와 같이 써줘야 됩니다. 요와 같이. array H. 이 배열의 첨자 여기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1, 2, 3. 이해하세요? 4. 해서 나중에 10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변하게 하기 위해서 H는 H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하나씩 증가되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씩 증가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써요? 이 첨자를 이용을 해서 array h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h가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하고 그 다음에 h를 하나 더 해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이제 두 번째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돼서 h가 하나 더 해줘서 3이죠. 그럼 여기가 세 번째. 그럼 요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11보다 작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규칙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동안 규칙적으로 변하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h죠? 요거 1, 2, 3 해서 이렇게. 요거가 결국 반복이 되기에 횟수라든지 이런 걸 제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h가 11보다 작냐? 뭐 처음에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11보다 작겠죠. 그래서 작다 그러면 반복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줘서 또 11보다 작냐? 그러면 또 반복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 조건교에 들어갈 내용, 어떤 변수, 여기에 조건교의 변수는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든지 보면 이 문제상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에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숫자, 항상 뭐와 어떤 변수와 숫자와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잖아요. 이 숫자들은 최종적인 값, 그 값들이 와요. 대부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배열의 첨자는 10인데 끝까지 마지막이 10인데 여기는 11이라고 했죠. 왜 11이라고 했는지 요걸 또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알았죠? 자, 그 이유는 보면 자, 여러분들 뭐 외려고 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자, 처음에 1부터 해서 쭉 했고 그 다음에 쭉 반복을 해서 가령 여기에서 h는 h 플러스 1을 했는데 8이 됐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지금 h가 8이니까 11보다 작죠?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8번째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가 8이었으니까 8번째 거를 가지고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거죠. 그 다음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에 맞게 숫자 세워주고 h를 하나 더 해요. 그러면 여기가 9죠. 그러면 11보다 작으니까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가 9번째 즉 요걸 가지고 한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h는 h 플러스 1에서 10이 됐어요. 10이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봐요. 만약에 여기가 10이었다면, 지금 현재 h가 10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요? 어때요? 만족하지 않죠? 그럼 내려오겠죠? 그러면, 10번째 건 더 했어요? 안 되죠,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9번째 거에 대한 확인만 했단 말이에요. 더한 게 아니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10번째 거는 확인 안 했잖아요. 9번째까지만 지금 확인한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하나만은 11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10번째 걸 가지고 와서 2로 나누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거기에 맞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하면 11이에요. 그러면 10이라고 11하고 같으니까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홀수 짝수 개수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지금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면 이 증가하는 게 이게 나중에 증가하고 있잖아요. 먼저 요만큼을 처리하고 나중에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선처리 후증가 형태라고 해요. 선처리 후증가. 이런 경우는 최종 숫자보다 하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고 하는데 이거를 외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항들 몰라두셔도 돼요. 지금처럼 저와 같은 방법으로 디버깅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처음 기본적인 어떤 수열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와 관련된 응용 내용과 기출 문제들을 쭉 봤는데 이 시간에 했던 내용 요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에 뒤에 내용들을 쭉 우리가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 꼭 염두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